토성 훌라후프 중인 행성입니다. 자, 얘는 세턴이죠. 토성 우리가 세턴으로 알고 있죠. 얘는 누굴까?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네, 그리스에서 크로노스, 로마에서는 세턴이라고 하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식에게 또 쫓겨난 토성이 되겠습니다. 토성을 나타내는 세턴이에요. 이제 그리스 신화에는 크로노스로 등장하는데 얘가 시간의 신이란 말이에요. 왜 토성에 시간의 신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요. 토성이요, 태양계 행성 중에 이동하는 게 가장 느립니다. 시간은 느리게 가잖아. 그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고대인들이. 그래서 토성이 느려. 시간도 느리게 가잖아. 시간의 신의 이름을 붙이자. 크로노스가 된 거야. 이렇게 붙인 겁니다. 우라노스랑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쵸? 지구의 아들인 거야. 얘가, 토성이. 지구의 아들. 훨씬 커. 그리고 12명의 티탄족을 낳았죠. 그렇습니다. 얘네는 결국 제우스랑 싸우면서 이제 물러나요. 그래서 쫓겨난 거야. 그래서 얘는 자식을 학대하는 아빠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1세대 신의 왕이 됩니다. 그죠? 1세대 신의 왕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의 운명처럼 자기도 아들에게 쫓겨나. 제우스에게, 목성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목성 다음에 토성이잖아요. 제우스, 크로노스 순서인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죠?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딱딱 들어맞는다니까. 토성은 태양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예, 목성 다음에 큰 거죠. 얘도 60개가 넘는 위성을 아주 거느리고 있습니다. 겁나 많아요. 위성들 봅시다. 위성의 이름이 이제 1세대 티탄족, 이게 티탄족들의 이름이에요. 티탄족들의 이름을 딴 게 가장 많습니다. 예, 히페리온, 테티스, 레아, 이런 것들, 다 1세대 티탄족, 신족의 이름입니다. 예, 들어봤을 거예요. 얘네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랑 싸우면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토성 주변에 모여 살면서 이제 위성이 됐다. 이런 식의 이제, 또 연관성을 짓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유사하죠. 만원경을 통해서 최초로 관측한 사람은 갈릴레오였어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왜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기하죠.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이름을 붙였어. 하지만 실제로 눈으로 만원경을 통해 본 사람은 갈릴레오가 되겠습니다. 행성이 도는 위성이 있다는 것은 갈릴레오가 이제 목성의 위성들을 발견하면서 처음 밝혀진 사실이에요. 갈릴레오가 이런 건 다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진짜 생각하셔도 신기해.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아까 말했던 제우스가 말했던 그 목성이 가장 크다는 것도 몰랐고, 이 토성 주변에 행성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 근데 이름을 다 붙여놓은 거야. 이 짱이죠. 그리스 신화 짱짱맨. 와, 영롱해요. 영롱해. 천왕성이죠. 영동합니다. 이거 옥팔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구슬 같기도 하고, 그죠? 굉장히 이쁜데,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우라노스. 얘는, 그리스 신화에서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얘는 이름이 그냥 붙어버렸어요. 그냥 붙어있고, 얘는 가이아랑 결혼하죠. 가이아의 아들인데, 가이아가 자기 아들이랑 결혼하기 때문에, 남편이자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를 낳았던 거야. 토성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성은 또 결혼해서 목성을 낳았던 거죠. 그래서, 목성, 토성, 천왕성 순서죠. 이게 아빠 순이야. 아들 아빠 이런 순이야.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빠, 제우스가 목성, 걔 아빠가 크로노스 토성, 토성의 아빠 우라노스 아빠. 그러니까 순서지. 이렇게 3대를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어렵게 설명했네요. 미안합니다. 우라노스는 최초로 우주를 지배했던 신이에요. 근데 자식들에게 이제 탄핵당했죠. 그 영 좋지 못한 부분을 잘리면서 탄핵당했어요. 그래서 크로노스 토성한테 이제 왕의 자리를 뺏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천왕성이 발견된 거는 1781년도예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781년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은 천왕성의 존재를 몰랐다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 이름을? 추측을 좀 해보자면은, 천왕성이라는 이름이 이제 천왕성, 토성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떤 크로노스한테 쫓겨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우라노스를 연상했던 것 같아요. 예언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별들에 대한 관측 방법, 계산 방법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해왕성이야. 딱 봐도 바다잖아, 느낌이. 딱 봐도 바다예요. 그죠? 영롱하신 분 또 나오셨는데, 얘는 넵튠이라고 해서, 넵튠은 넵튜주노를 변형시킨 말이에요. 넵튜주노는 포세이돈입니다. 로마에서 넵튜주노라고 하고,
그리스에선 포세이돈이라고 합니다. 색깔 봐. 딱 이 해왕성이란 자체가 해를 바다해 쓰거든요, 한문으로. 그래서 이제 바다를 뜻하는 이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해왕성 이제 포세이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저번 주 그리스 신화 이야기 할 때 굉장히 여러 번 출연해주신 분, 포세이돈 씨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신이고요. 크로노스의 둘째 아들입니다. 로마식 이름 넵튜누스. 제우스는 티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자기 삼촌인 오케아노스가 다스리던 바다를 자기의 형인 포세이돈에게 넘깁니다. 제우스가 이끌고 형들 막 이끌고 전쟁해서 이겼어. 그래서 바다의 신 자리를 뺏어가지고 포세이돈한테, 형 제가 자리 뺏었어요, 바다의 신 맡으세요, 딱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이 바다의 신이 된 겁니다. 해왕성은요, 천왕성이 발견된 지, 우라노스 천왕성이 발견된 지 65년 뒤에 발견됩니다. 1864년에 발견됐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처음 발견했냐를 두고 프랑스랑 영국 사이에서 아주 논쟁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1843년인가 그때 영국의 한 수학자가 천왕성 바깥쪽에 새로운 행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아니, 수학자가 왜 예언을 해? 계산을 해서 알아내야지. 수학자가 왜 예언을 하죠? 뭐 아무튼 2년 뒤에 프랑스 과학자가 독자적으로 자신이 천왕성의 궤도를 발견해내요. 영국 수학자랑 같은 결론을 했지. 이게 예언을 했어, 미리. 하지만 실제로 증명해지는 않았어. 있다라고는 확신은 있었어, 예언으로. 근데 이 사람은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실제로 밝혀내고 나니까, 야, 내가 예전에 있다고 했잖아가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랑 영국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거 자기네 나라가 먼저 발견한 거라고. 국가 간의 이제 논쟁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 합의를 본 게 공동 발견으로 됐어요. 공동 발견. 예, 그래서 이제 바다의 신은 넵투누스, 이제 넵튠으로 정해진 건데, 녹색빛이 이제 감돈다는 게 이제 그런 이유에서 붙은 겁니다. 이거 명왕성이죠? 명왕성이에요. 플루토라고 합니다. 플루토라고 하는데, 지하 세계의 제왕이죠. 하데스를 로마식으로 바꾼 이름이 플루토가 되는 겁니다. 딱 봐도 음침하잖아요. 그죠? 되게 잘 어울리지, 지금. 이게 사진이 하나가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거 붙여놓은 거야. 하나 같죠? 이 머리 위에 떠 있는 거 같죠? 되게 잘 어울리죠? 명왕성입니다. 지옥의 신 하데스인 거죠. 하데스는 제우스가 티탄족과 10년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지하세계의 왕으로 임명해요. 근데 이 임명이 포세이돈이 바다를 맡고, 하늘은 이제 제우스가 맡고, 지하세계는 이제 하데스가 맡았는데, 이게 어떻게 맡은 거냐면요, 제비뽑기 했어. 랜덤하게. 운이 안 좋게 얘가 이제 지하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지하로 내려갔죠. 어때? 지하에 있잖아. 지하, 지옥. 우리 눈에 보여? 지옥 잘 안 보여. 안 보이죠? 명왕성도 실제로 관측을 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잘 눈에 안 띕니다. 곧 명나라 세계, 명왕 이런 게 딱 이제 일치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하데스라는 이제 플루토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죠. 명왕성의 이제 발견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과학자의 계산 실수로 발견되었습니다. 천왕성이랑 해왕성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하다가 어떤 과학자가 뭔가 이대로의 움직임이라면 말이 안 돼. 뭔가 하나의 새로운 행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움직이지?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못 찾은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사진 보면 이게 1930년도에 이제 미국에 있는 로스웰 천문대예요. 로스웰 천문대입니다. 그래서 한 과학자가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 만원경에서 어제는 안 보이던 뭔가 조그만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렌즈에 뭐가 묻었나? 이렇게 막 닦았어요. 렌즈를 막 이렇게 닦았어. 뭐 묻었나? 이렇게 닦았는데 계속 있는 거지. 작은데 뭔가 있긴 있어. 새로운 행성을 이렇게 발견했어요. 이게 1930년도입니다. 명왕성이 발견된 거죠. 이 명왕성이 발견되자 학계에 보고가 됐어요. 보고를 했어.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야겠죠. 근데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뭐 아틀라스, 뭐 아르테미스, 페르세우스, 뭐 불칸, 뭐 아테나,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막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낙찰이 된 게 플루토가 된 거죠. 플루토. 지하세계의 왕인 하데스의 로마식 이름이 됐던 겁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면요, 명왕성이 너무 자꾸 잘 안 보여. 우리 왜 지옥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명계라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보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이 로마식 이름인 플루토는 이 로엘 천문대래. 이거를 지은 이름이 좀 욕 같아요. 퍼시벌 로엘의 머리 글자 퍼시벌 피 플루토 피 이 머리 글자가 같다는 것 때문에 플루토라는 이름을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로 명왕성을 발견한 과학자는요, 이 퍼시벌 로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선생님을 위해서 딱 바친다는 의미로 이 명왕성을 발견해서 이제 스승님의 이제 앞머리 글자를 딴 로마의 신의 이름을 딱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왕성은 플루토 하데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행성들을 다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더 알아야 될 게 더 있어요. 태양과 달을 알아야 돼, 그치? 자, 처음에 태양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씨, 새빨개요, 그죠? 자, 태양 뭐야? 선, 그죠? 그리스인들에게 행성이었어. 그리스는 그 당시에, 그죠? 왜냐면은 지구가 중심으로 주변에 태양들이 이제 있었고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행성으로 분류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의 이름을 붙였죠. 헬리오스. 예, 헬리오스라고 합니다. 헬리오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4마리의 말이 달린 불의 수레를 끌고 어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런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진다가 이제 헬리오스 때문인 거죠. 그리고 밤이 되면은 달이 떴죠. 밤이 된 동안에는 헬리오스가 뭐 하는지 알아? 서쪽에 가 있죠. 몰래 뒤로 돌아서 다시 동쪽에 가서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다시 아침 되면은 동쪽에서부터 다시 출근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반복하는 거죠. 이게 헬리오스가 하는 일입니다. 헬리오스는 어떻게 탄생했냐면요, 크로노스의 형제인, 토성의 형제인 히페리온이랑 여동생이랑 결혼했네. 테이아 사이에서 이제 달의 여신 셀레나와 여명의 여신 에오스와 함께 태어납니다. 형제죠. 이렇게 3남매가 태어났던 겁니다. 달의 여신, 아까 이따가 달 할 건데, 이 헬리오스랑 셀레네가 그래서 이제 남매가 되는 겁니다. 태양의 신은 헬리오스예요. 로마에서는 솔이라고 불러요. 솔. 그래서 왜 우리 주로 어떤 태양광을 이용하는 어떤 기계 이름 중에 뭐 솔라빔 이런 거 들어봤죠? 뭐 이렇게 먹는 것 중에 비타민 중에 솔라씨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말이고요. 약간 태양과 관련된 용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우스가 가장 많은 여자들을 후린 걸로 알고 있지. 우리가 많이 꼬신 걸로 알고 있죠. 그리스 신화에서. 헬리오스가 더 많았어요. 원래는 헬리오스가. 어때? 관심 가져. 헬리오스한테. 헬리오스 과연 누구인가? 그죠? 헬리오스 레기가 될 것인지 이거 한번 제가 자세히 조사해서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을 이루는 별이죠, 그죠? 근데 지구 중심적인 사고를 했던 그리스인들 그 당시에 이제 천동설 때문에 태양을 가이아, 그리고 우라노스, 지구랑 천왕성, 그리고 세턴, 토성보다도 급이 낮은 행성으로 분류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렇습니다. 헬리오스는 1974년이랑 1976년 요때 독일이 태양에 쏘아 올린 태양 탐사선이 있었어요. 그 로봇. 그게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태양 탐사선의 이름으로 헬리오스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왜 로켓 같은 거 우주로 쏘아 보낼 때 이름 같은 거 붙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우리별 1호 뭐 이런 거죠. 근데 외국에는 이런 행성들, 신들의 이름을 이제 붙여서 쏘아 올리기도 하고요. 다음은 달 알아볼게요. 달. 이뻐. 달. 왠지 세일러문 생각나지 않나요? 달입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달, 문, 태양의 여동생이죠. 달입니다. 셀레네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루나라고 불러요. 루나. 왜 우리 뭐 게임이나 판타지 소설, 영화 이런 거 보면 루나라는 단어 많이 사용해요. 루나. 네, 그게 셀레네입니다. 루나. 셀레네는 이제 히페리온이랑 테이아 사이에서 태어나요. 네, 그 헬리오스랑 이제 남매죠. 여자예요. 남매입니다. 고대인들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두 행성이 있었는데 지구에 있어서 태양이랑 달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밤이 되면은 달, 낮이 되면 태양 번갈아서 하나씩 뜨니까 얘네가 둘이 뭔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나봐. 그래서 얘네를 남매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천동설 때문인 거죠. 그렇죠. 러시아에서는 예전에 이제 구소련일 때, 러시아 이전에 달을 탐사하게 만드는 우주선을 만들었는데 이 우주선의 이름으로 루나를 사용했었습니다. 루나는 1959년에 쏘아서요 최초의 달 탐사선이었어요. 루나 1호로부터 이제 1976년
70g의 이제 월석을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루나 24호까지 계속 발사했고요. 24번이나 쐈다는 얘기죠. 여봐, 이렇게 우주 탐사에 대한 연구 발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 좀 이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요즘은 좀 예전보다는 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우주 탐사, 어떤 우주를 쏘아 올리고 별을 대해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진짜 중요하거든. 우리나라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행성에 어떤 신들의 이름이 붙어져 있는지, 어떠한 이유로 이런 행성에는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알아봤는데요. 되게 신기하지? 그 고대인들은,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은 이런 행성에 대한 관측 기술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알고 이런 신화를 만들어내서 그 하늘에 그 눈으로만 보이는 별들에다가 이름을 붙였는지 진짜 미스테리한 것 같아요. 굉장히 뭐랄까 상상력과 어떤 예언력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알면 알수록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